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홈쇼핑 업계가 송출 수수료 부담에 유료 방송사를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나 OTT 등 플랫폼이 다양해져 방송 의존도가 낮아진 영향도 한몫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까지 더해져 자동차 보험료가 내려갈지 주목됩니다. 식품업계가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물류 독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진 원자재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우리 주식시장은 주도주 부재 속 다양한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홈쇼핑 업계가 유료 방송사와의 송출 수수료 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율을 계속 요구할 경우 차라리 떠나겠다는 식인데요.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유료 방송 사업자와 홈쇼핑의 가불 관계에도 변화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홈쇼핑 업계가 높은 송출 수수료가 계속될 경우 유료 방송사를 떠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늘 CJ 온스타일로부터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현대홈쇼핑에 이어 두 번째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 양천구와 은평구, 경기도와 강원, 충남, 경북 등 23개 지역에서는 LG 헬로비전을 통해 CJ와 현대홈쇼핑 시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와 계약이 종료돼 오는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홈쇼핑 업계가 유료 방송국에 줄줄이 송출 중단 공문을 보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TV로 송출돼야만 사업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대안이 등장하면서 홈쇼핑 업계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TV 방송이 주 수입처이긴 하나 현재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OTT 등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졌다며 더 이상 유료 방송사 송출이 간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홈쇼핑 회사의 방송사업 실적 악화를 외면한 채 높은 송출 수수료를 고수해온 유료 방송 사업자에 대한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 CJ 온스타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고 TV 의존도가 높은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영업이익은 각각 92.8%, 70.3% 하락했습니다. 이에 반해 송출 수수료는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달했습니다. IPTV나 케이블 방송 같은 유료 방송사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저희가 지금 송출 수수료를 감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유료 방송사가 홈쇼핑사에게 송출 수수료를 통지하던 방식을 협의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삼성화재 등 대형 5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에도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보험사들의 역대급 실적과 금융당국의 상생 압박을 고려하면 또 한 번 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7.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지만 업계의 적정 손해율이 80% 선임을 고려하면 차보험 운영 상황이 안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지난해 대형 손보사들은 차보험 평균 손해율 79%를 기록하면서 올 초 보험료를 2% 안팎으로 인하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특히 올 들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커진 가운데 올 상반기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이런 예상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화재가 처음으로 1조 원 넘는 순이익을 거뒀으며 DB손해보험이 9,100억 원, 메리츠화재가 8,300억 원,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5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관건은 하반기입니다. 보험사들이 올 2월 보험료 내린 영향이 하반기부터 반영되는 데다 추석 명절과 가을철 나들이 등에 따른 차량 이동 사고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올 초 보험료 인하까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자동차 보험이 적자 전환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빙판길 사고 등 통상 겨울에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하반기 손해율 개선을 예상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내 시각입니다. 하지만 업계 예상을 깨고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처럼 안정세를 이어갈 경우 손보사들은 또 한 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부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창구인 여신 전문 금융처의 금리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론 금리 등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건데요. 해외 차입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조달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채 금리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연 4.5% 선에 진입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여전채 금리는 연 4.5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여전채 금리는 연 3% 후반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가다 새마을 금고 사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해 지난 6월 4%대로 올라섰습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필요한 자금을 3에서 4개월 전에 여전채로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 취급 금융상품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다른 조달 방안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 등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 꼽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크지 않아 원하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카드채 의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낮추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국내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카드채보다 발행 금리는 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달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도 줄고 카드사 실적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줘 이른바 해자 카드는 없애고 고객 혜택을 더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카드사들의 항변입니다. 카드사들은 정부가 이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해외 차입 열쇠를 쥔 곳은 기획재정부로 외화 채권을 발행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거센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외화 건전성 관리에 우선을 둔 당국이 나선다는 건 기대조차 힘듭니다. 업계에서는 전체 회사 자금 조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외화 조달 수준을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식품업계가 전국 단위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사몰을 강화하는 등 물류 독립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진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갈수록 커지는 온라인 유통사의 판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식품업계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사몰을 강화하는 등 제조부터 배송 전반에 걸친 자체 시스템 확보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코로나 시기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경험이 식품업계가 물류 독립을 서두르게끔 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국제곡물 공급망 혼란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도 식품업계 자체 물류 역량 강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림의 경우 펜오션을 인수한 뒤 사료 생산을 위한 곡물 원자재 조달과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재화하며 물류 비용을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하림과 함께 동원그룹이 H&M 인수전에 뛰어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제품 자체가 콜드체인이라든지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제품 특성들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경우 더더욱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특화돼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사몰을 중심으로 한 유통 판매 강화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동원 F&B는 지난달 말 건강기능식품만을 취급하는 자사 온라인몰 웰프를 오픈했고, 하림은 식품유통 플랫폼 글라이드를 키우는 한편 양재동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아워홈은 최근 외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주문 플랫폼 밥트너를 출시하고 골목상권 공략에 나섰고, KGC 인삼공사는 정관장몰에서 첫 PB 상품을 선보이며 오프라인과 차별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일찍이 자체 계열사를 통해 유통망을 확보했던 CJ제일제당은 CJ 더마켓의 품목을 늘리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공략에 힘쓰고 있으며, HY는 2021년 종합유통사를 표방하며 사명을 변경한 지 2년 만인 지난 4월 불응을 인수하며 전국 단위 물류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네,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월 국내 증시는 주도주 부재 속 테마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9월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증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8월 증시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8월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테마주입니다. 주도주 부재 속 각종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전반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욕구가 발현된 시장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초전도체 테마주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맥신, 그리고 일본 오염수까지 이런 다양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실적 등 이런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대감에 오른 주가였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의 연출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테마주들의 주가가 널뛰게 하는 양상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인데, 지난 25일까지의 회전율 상위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회전율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량을 상장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의 거래, 그러니까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단타 투자를 방증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가 테마주입니다. 이 가운데 8개가 초전도체 테마주, 그리고 1개가 양자컴퓨터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 때문에 폭탄 돌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수급의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테마주들의 이런 존속 기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투자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유의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과 이 증권가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좀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장 큰 부분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B2가 지금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연일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상승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빚을 내서 투자했던 부분들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대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증시 불안을 야기하는 뇌관으로도 꼽히는데요.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감시 강화 등 연일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증권사들 역시나 관리에 나섰습니다. 내동매매를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 증권사들은 테마주에 있어서의 어떤 실시간 순위 집계를 중단하거나 일부 테마주의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와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이런 테마주 위주의 자금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궁금한데 9월 증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9월 증시 역시나 이렇다 할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이었는데요.
여기서 중립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안도감이 좀 퍼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어떤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테마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관건은 셀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3개월째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되며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인데요. 증권가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테마성 장세, 종목 위주의 장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 환경을 보면 신산업 기대감에 따른 가격 모멘텀을 활용한 테마 플레이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또한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지수 방향성이 모호해지면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위주의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지난 26일에서 27일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린 라돔 에어쇼에 참가해 유럽시장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라돔 에어쇼는 폴란드 군사재산청이 주최하는 국제전시회로 폴란드 육해공군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공개됐습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 공식 스폰서로 참가했으며 KF-21 한국형 전투기와 LAH 소형 모장 헬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라인업을 선보이는 등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보이치 에흐 스쿠르키 에비츠 폴란드 국방차관은 이번 라돔 에어쇼는 과거 무기 체계가 현대식으로 전환되는 기점이라며 MiG-29에서 FA-50으로 전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AI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유럽 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 매출 43조, 영업이익 3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래 친환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새 비전도 내놨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자회사 포스코퓨처엠이 소재 생산에서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양산 능력 확대, 산학연 R&D 선순환 구조를 통해 2030년 매출 43조 원을 이루겠다는 포부입니다. 목표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 저희들이 포스코 그룹에서 광산, 소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내재화되어 있는 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은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포항, 광양에 지박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날 포스코 퓨처엠은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비전 공감 2023 행사를 열고 새로운 비전 친환경 미래 소재로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친환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소재를 개발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기초 소재 사업에서도 고수익 친환경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폐내화물을 100% 재활용하는 등 ESG 성과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과 튀르키예 등 해외 시장으로 무대를 넓히고 새로 추진 중인 활성탄소 사업은 탄소 포집용 프리미엄 제품 등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친환경 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미래숲 프로젝트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 10만 그루를 사업장 소재 지역에 심는다는 겁니다. 회사 임직원과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조성된 숲을 지역민들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사 동반 성장 프로그램,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 구축,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킬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센 라이브 포럼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김효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저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센 라이브 포럼에선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양분석실장이 출연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저점을 지나면서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감소세 둔화 등으로 경기 부진 완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신속히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갖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요. 대체 불가 기술력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함께 출연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혁신 기술을 고도화해 수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 기술을 기획 개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핀테크 기업과 손잡고 수출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핀테크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00일간 제2차 민간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아 중점 품목으로 지정된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 등 수입 이력이 있는 약 2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달 1일 회장 취임 25주년을 맞습니다. SK그룹 자산 총액은 최 회장이 취임한 1998년과 비교해 10배 넘게 커졌고 재계 순위는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포스코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이 회사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결렬됐습니다. 회사 측은 교섭 결렬 철회와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는 2025년 7월까지 1,246억 원을 투입해 청주 역삼투막 공장 증설에 나섭니다. 이번 증설로 약 1,6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담수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